지난주 이번 주에 한국경제 전망을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IMF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3, 어젯밤에는 OECD에서 2.2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점은 2.2가 중요한 게 아니라 ICT 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7이라고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살림살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2.2, 2.3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2% 아래로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오늘이 이제 2월 초반인데요. 1월달 수출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1월달 수출이 18%나 늘었다고 정부가 자랑을 했는데요. 작년 1월달에 마이너스 16%였어요. 기저효과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회사나 우리나라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반도체가 56%나 수출이 늘었는데 이게 물량이 늘은 게 아니라 감산해서 단가 올라가서 늘은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강하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도 강합니다. 지난해 이후에 한국 경제에 그래도 보너스처럼 나타났던 게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들의 수출인데 이쪽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월을 고비로 해서 자동차 매출이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이 늘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반도체, 자동차, 미국 딱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여전히 좋습니다. 자동차는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에 타고 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이 시끄러우면서 스웨즈 운하에 대해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날렸네, 미국이 쐈네 하는데 물동량 감소한 걸 한번 놓고 보시면은 물가가 스웨즈 운하 통과하는 화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제 저녁 OECD도 동시에 이야기한 겁니다. 자, 총선을 앞두니까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까지도 가세해서 마치 경기가 좋아지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되는 대로 막 떠들게 되면은 이것은 단기적인 환상일 뿐이겠죠. 좀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5가지 정책이 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다 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시급한 정책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정부 여당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정책은 사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책은 안 내놓고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만 계속적으로 정책 폭탄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환상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4월 11일 이후부터 하나하나씩 깨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장기적 안목에서 이미 정부 여당이 발표하는 정책도 이미 다 발표해놓고 있고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먼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